안녕하세요. 탈임상 간호사를 꿈꾸는 양쌤입니다. 사실 저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주 5일째로 외래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저는 외래 업무를 하면서 보험심사관리사를 고득점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KCD를 공부할 때 코드가 너무 많아서 이 코드를 다 외워야 하는지, 마찬가지로 역사까지 다 외워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깔끔하게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책에서 볼 수 있는 개요 부분이에요. KCD는 사망 원인과 질병을 분류한 것으로 여러 가지 코드로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는 8차 개정으로 되어 있어서 KCD-8으로 불려요. 어떻게 분류한 것이냐 하면 WHO ICD-10 국제질병 사인분류 체계와 종양학 국제질병분류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 맞게 변형한 것이에요. 1차에서 7차까지 많은 차수가 있지만 우리의 시험에서는 7차와의 차이점만 알면 될 것 같아서 정리해보았어요. 7차와의 차이점은 1번 실무 중심 세분화로 유형과 중증도별 국내 고유 코드로 나눴고 2번 희귀질환 코드를 추가했어요. 3번 한글 표현으로는 계속해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호와 약어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이 내용은 책에 잘 나와 있어서 한번 잘 보시면 돼요. 가로나 콜론, NOC, NOS 같은 코드를 다음으로는 질병 코드를 어떻게 분류했는지 그 기준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7차와의 차이점에서 실무 중심으로 세분화를 했다. 그 세분화한 내용은 유형과 중증도별 국내 고유 코드인데요. 다음으로 나오는 분류 기준은 바뀌지 않았지만 7차와 8차에 실무 중심으로 세분화했다. 그 실무 중심에 더 맞게 변형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 기준은 유행성 질환인지, 체질적 또는 전신적 질환인지, 부위에 따른 국소 질환인지, 발육 질환인지, 손상에 관련된 질환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A부터 Z까지 분류 코드를 정해 놓았어요. 슬프게도 우리는 이 분류 코드를 모두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팁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A. 장 감염 질환 또는 감염 질환, 기생충 질환, 결핵. A는 처음에 나오니까 그냥 한번 외워주세요. B. 바이러스 감염. 바이러스가 영어 B로 시작하니까 B로 암기했고요. C. 신생물. 신생물은 암이잖아요. 암은 캔서, C.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D. 혈액 조혈기관 장애.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의 모양을 생각하면 동그랗거나 남 모양, 이런 모양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D와 그 모양을 연상시키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2. 내분비 영양대사 질환. 내분비의 대표적인 질환이 당뇨죠. 당뇨의 D급자가 영어 E와 비슷하게 생겨서 연결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F. 정신행동장애. G. 신경계통. 영어 G는 우리의 뇌 모양과 같이 좀 복잡하게 생겨서 신경계를 연결시키면 됩니다. H. 귀 유도래 질환. 귀가 양쪽에 있으니까 우리 H도 대칭적으로 생겨서 그렇게 암기를 했고요. I. 순환계통 질환. J. 호흡계통 질환. J의 모양을 보면 스노클링 할 때 입으로 호흡 부는 기구 아시죠? 그 기구와 비슷하게 생겨서 호흡계통 질환으로 암기했습니다. K. 소화계통 질환. L. 피부 피하 조직 질환. N. 비뇨 생식기 질환. M. 근골격계 결합 조직. M은 가장 쉬워요. 머스를 생각하면 되겠죠? O. 임신. 배가 동그랗게 나오니까 O는 임신입니다. P. 출산 전후기에서 기원한 질환. 이 P도 임신과 비슷하게 배처럼 볼록 나왔는데 하나 짝대기가 있어서
출산 전후기에서 기원한 질환으로 암기하면 됩니다. Q. 선천기형 염색체 이상. Q도 임신과 관련됐지만 유전자에 뭔가 하나가 삐끗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Q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R.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과 징후, 검사 이상 소견. Rare. 이상한 그 영어 단어를 생각하면 이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S. 손상, 중독, 외인에 의한 결과. T. 처치 후 병태, 합병증. U. 특수 목적 코드. 특수 목적 코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갑자기 발생한 신종질환을 임시 지정할 때, 또한 응급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 모두 U 코드를 이용합니다. 특이하게 이 코드는 주진단으로 내릴 수가 없어요. 주진단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V. 질병 이환, 사망의 외인. Z. 질병이 의심되어 검사했지만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쉽게도 뒷부분은 조금 억지로 외워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체계 KCD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A부터 Z까지의 코드를 어떻게 부여하는지에 따른 원칙이죠. 먼저 주진단입니다. 최종 진단으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질환을 부여해요. 의료전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했던 질환이고, 여기에서 만성질환과 급성질환이 있을 경우에 급성질환이 우선합니다. 만약에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 주증상이나 이상소견, 문제점 등 의증을 주진단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기타 진단, 부진단. 같은 말이에요. 기타 진단은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병태입니다. 여기에서 영향은 무엇이냐면 임상적 평가나 치료, 진단적 처치, 간호 처치 및 모니터링이 변화할 때의 얘기예요. 기타 진단은 만성질환이 환자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병태가 환자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약물을 복용하여 주진단에 영향을 주었거나 투약 내용이 조정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만성질환이 조금 애매해요. 단순한 검사만으로는 기타 진단으로 부여할 수가 없고, 만성질환, 즉 고혈압이나 당뇨 등 확실한 질환이 내려질 경우에만 부진단으로 부여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당연히 기록이 없으면 기타 진단으로 부여되지 않겠죠. 세 번째, 배제 진단입니다. 최종 진단, 즉 주진단이 내려졌을 때 주상병이나 기타 진단과는 무관하지만 예전에 고려됐던 진단이에요. 예전에는 3가지 진단을 고려했는데 이 중에서 하나로 결정되었으면 그 나머지 2개가 배제 진단이 되겠죠? 네 번째, 병태가 코딩이 되거나 증상, 징후가 코딩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네 번째는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제가 잘 정리해 보았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먼저 4-1번입니다. 병태가 코딩이 되는 경우는 다음 2가지와 같습니다. 결과가 모호하더라도 치료를 시작하였거나, 검사 결과가 명확하지만 치료하지 않았을 때는 병태로 코딩이 됩니다. 이 2가지를 AND로 바꾸면 증상 또는 징후가 코딩이 되는데요. 세 번째 동그라미와처럼 검사 결과가 모호하고 치료도 못하면 증상이나 징후가 코딩이 됩니다. 이 외에도 증상 또는 징후가 코딩이 되는 경우는 4-2번과 같은데요. 명확한 진단이 안 될 때, 더 이상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 때, 일시적인 것으로 아직 원인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의사가 진단을 기재하지 않고 증상만 기록한 경우에,
증상이나 징후가 전혀 다른 두 질환을 가리킬 때는 증상으로 코딩을 해야 해요. 5번째, 원래 치료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을 유발시킨 질환을 주 진단으로 분류합니다. 수술을 위해서 입원했는데 수술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Z코드로 분류를 해요. 이 Z코드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행정적인 문제나 병태, 합병증 때문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입니다. 기타 코딩 원칙이에요. 원인과 증상이 기록되어 있을 때 원인을 주진단으로 삼아요. 원인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원인이 두 가지 있는 경우에는 상세불명이라고 합니다. 질병이나 응급 상황이 종결되었는데 치료가 아직 필요한 자녀 문제들, 이런 경우에는 모모의 후유증이라고 하고, 만약에 후유증도 남아있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자녀 문제들도 있을 때는 자녀 문제들을 더 우선시해서 코딩을 해야 돼요. 이때의 자녀 문제들과 후유증의 차이는 현재라는 점에 있습니다. 유산, 임신, 출산, 산육과 관련되면 무조건 O코드, 임신 코드를 부여합니다. 이것으로 KCD, 외울 것만 외우자 마치겠습니다.